안녕하세요, 해성개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통일성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갖고 계신 종목이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매매의 기준점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원유부터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원유가 급등을 해주었는데요. 일부 증권사에서는 원유가 연말에 90불, 심지어 120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원유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려왔는데, 원유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대파동 1파동, 그리고 현재는 대파동 2파동이 복합 조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 형태는 WXY 형태로 빠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고, 이 Y파가 현재 다시 한번 ABC 형태로 빠질 거라고 말씀드려왔는데, 현재 이 Y파가 저는 50불 아래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큰 반등으로 인해서 이 Y파는 이미 종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관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번에 나온 상승이 이전 이 삼각수렴 파동의 이 하단 수렴선을 맞고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게 만약에 지금 WXY 파동 형태로 조정이 끝난 것이라면 원유는 다시 한번 (1, 2, 3) 형태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요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서는지 아니면 호황을 누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또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량 자체를 줄이거나 늘림으로써 원유의 가격이 조절이 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전쟁 리스크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변할 수 있는 등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는 원유 투자를 선호하진 않지만 차트만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는 앞으로 조정이 나올지라도, 또 전쟁 이슈가 끝날지라도 차트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지지선을 딛고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옥시덴탈 기업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옥시덴탈 주봉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원유 가격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여기서부터 1파를 시작해서 1, 2, 3파로 다시 한번 흘러나갈 수 있는 흐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하락 추세를 깨고 올라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은 깨고 올라왔지만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이런 하락 추세는 아직은 깨고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매를 하신다면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일봉으로 보시면은 이 하락으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1, 2, 3 형태로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2파 전결점인 40불을 깨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시덴탈 매매를 하고 싶다면은 40불 깨지 않은 선에서 홀딩하고 끝까지 먹어볼 수 있는 것이고, 40불이 깨진다면 우선 손절을 하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제가 이전에 작년 7월부터 10만 달러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파동 카운팅에 대해서는 1, 2, 3, 4, 5파동으로 이 마지막 5파동이 10만 달러를 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 5파동이 끝난 후에 조정이 나오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동은 5파동이 끝났는데 어떻게 다시 상승이 나오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현재 이 대파동이 한번 끝난 후에 ABC 형태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경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미 조정이 다 나온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큰 파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둘 중에 어떤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일봉 차트를 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는 크게 상승해 준 뒤에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지지해주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조정이 ABC 형태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보다는 이번에는 이 저항선을 지지해주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흘러간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1, 2, 3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스닥이 2주 정도는 약세를 보일 수 있는 만큼 비트코인도 그에 커플링 돼서 움직인다면 조정을 한 번 더 주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조정의 기간이 너무 짧았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조정의 기간 자체는 사실 이 대파동에 비하면은 기간은 짧지만 되돌림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딱 0.38이 되돌림 정도 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하락을 준 뒤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지금 무리하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한 파동 더 빠졌을 때 한 파동 더 빠졌을 때 매수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좋은 매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을 볼 텐데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는 달리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차트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과 커플링이 되어 있고 이더리움은 러셀과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더리움과 러셀 주봉인데 굉장히 차트 형태가 유사하죠. 상승할 때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맞을 때만 이와 같은 상승을 보여줄 수 있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횡보를 크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러셀은 중소형주 ETF고 이더리움 또한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중소형주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과 러셀의 경우에는 금리도 낮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경기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만 폭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은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있을 때 이더리움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지만 또 조건이 갖춰지면 폭등하면서 전고점을 넘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 241선을 저항으로 맞고 내려오고 있으며 단기적인 지지선은 2380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번에 한 차례 하락이 크게 나오고 나서 상승 그리고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차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경우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올 수는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2380 그리고 깊게 조정이 나온다면 2100선에서 그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오면서 크게 상승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셀의 경우에는 지금 2100선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 나오면서 2000선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조정이 깊어지면 이 1900 라인까지도 테스트한 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더리움과 러셀 전혀 관련 없는 종목이지만 둘 다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고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기준선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TMF 볼 건데요. TMF는 장기 채권의 세배 레버리지 ETF 상품이죠. 그래서 세배 레버리지인 만큼 그 기준이 되는 30년물 채권 선물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물 채권 선물 주봉인데요. 보시다시피 지속적인 우하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투자를 해왔다면 큰 손실을 입었을 만한 종목이 바로 채권인데요.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채권 자체를 샀을 때 그 이자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TMF라든가 이런 채권 선물처럼 가격 자체만으로 거래를 하는 상품은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에서는 채권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비록 우하향해왔지만 저는 이 채권의 저점 마지노선은 이 2023년 10월 당시에 있었던 저점이 마지노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10년물 금리가
5.0%를 찍었었거든요. 지금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한 번 더 채권이 저점을 찍더라도 이 당시 이 30년물 채권 선물 기준으로는 108 정도를 깨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채권 일봉상으로 상승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쌍바닥 확인한 뒤에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에 TMF 같은 경우에는 30불대 초반에서 매수 들어간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TMF 이전 영상에서 한 번 더 저점 갱신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저점을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한 번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는 바닥 형성할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매수하신 분이라면 저점 갱신할 때까지는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자도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저점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말까지를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흐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 채권 선물 다시 한번 바닥 테스트 해줄 때 매수 비중 있게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이 다 연관성이 조금씩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또 거시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다 조금씩은 연관이 있기도 하고, 또 이번 영상에서 다뤄드리는 종목들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은 전반적인 현재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에 저에게 분석을 부탁하셨을 때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가 아마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사실 이게 지금 이 하락에 비해서 이 상승이 기울기가 완만하게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조정이 나타날 것은 자명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나타날지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과연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너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 기준으로 약세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까지 내려갈지 확신이 안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저점이 나왔죠. 지금 하락이 이와 같이 저점을 확인해주고 아랫골이 달고 올라주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조정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러닝 플랫 형태로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 전쟁 이슈로 인해서 금요일에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온다면 저도 코스피 200 선물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준다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400선에서는 저항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 400선에서는 저항이 나올 것이고, 만약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없이 지속적인 조정이 이어진다면은 360에서 370대에서는 매수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나스닥이 조정받고 있지만 금요일에 호재가 나오면서 또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테슬라 주봉부터 보시면은 워낙 변동성이 큰 종목이긴 하지만 또 지켜줄 때는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을 이은 저항선을 확실하게 지지해주면서 반등 나왔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지만 이 275불 지지되면서 상승이 나와주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봉상으로 차트 자체는 굉장히 좋고 이 250불대에 오면은 거의 몰빵해서라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지만 당장은 이와 같이 한 번 더 조정 주고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에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바로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적어도 일봉상으로 200일 선인 이 305불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올라준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한 번 더 하락해준다면 이 305불 선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때 1차 매수, 2차 매수는 이 275불, 그리고 한 번 더 떨어진다면은 240에서 50불 선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매수한다면은 결국에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제 해칭으로 테슬라 리버스 상품인 TSLZ 차트에 대해서 분석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테슬라가 워낙에 우상향 종목이다 보니까 TSLZ는 우하향 종목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분석하는 것은 사실 의미도 없을 뿐더러 분석하기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해증 목적으로 사시거나 아니면 테슬라 지금 갖고 계신 물량을 좀 줄인 뒤에 더 저점에서 사시거나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뭐 275불이나 250불 갔다 올라와도 상관없다 할 정도 비중이라면 또 그냥 들고 계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또 분석 원하는 주식 종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분석 가능한 종목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